이제 할 거는 레디스 클라이언트고, 레디스 클라이언트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통신 규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한번 날려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자바 스프링 버전으로 어떻게 얘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제 코드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레디스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제 생각에는 레디스의 핵심이 요 커맨드인 것 같아요. 이 커맨드가 지금 50 몇 개인가? 하여튼 되게 많이 있는데, 얘네들에 따라서 이 그냥 단순히 getset 그 뭐 그리고 그 에빅트 이빅트 그 날리는 거, 캐시 날리는 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서 물론 쓰는 건 몇 개 안 되겠지만 그것들을 한번 그 간단히 보고, 그리고 그 레디스 클라이언트라는 게 레디스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픈 소스처럼 얘네는 스펙만 갖고 있고 TCP 스펙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개인들이 아니면 뭐 단체가 어디가 뭐 만들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볼게요. 이 트라이레디스라고 이게 굉장히 그 좋게 돼 있는데, 이 넥스트를 빨리 쳐서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게 웬만한 게 다 적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셋은 뭐죠? 우리가 이제 이 키밸류에서 말하는 메모리 캐시에서 말하는 이 푸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캐시에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set 서버 네임, 요거는 이제 이거 자체가 이 서버 네임까지가 키가 되는 거고, 요 쌍따옴표로 된 부분이 이제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get을 누르면 이거에 대해서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 커넥션이 뭐 별도의 옵션 명령어가 아니에요. 저 이거 되게 처음에 보고 커넥션 10개로 만들어놓은 건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set key value connections라는 키의 밸류를 10으로 넣은 거예요. 10으로 넣었을 때 increase 명령을 지원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멀티 스레드에서 멀티 프로세스에서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셀렉트 했을 때 10이죠. 얘 애드하고 얘 애드 했어요. 그러면은 1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12가 돼야 되는데, 그런 컨시스턴티 브리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in크라는 명령을 지원해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직접 카운트 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TTL, 이제 레디스는 이제 메모리 캐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얘가 얼마 동안 살아 있을 것인가, 그 뒤에는 익스파이어 돼서 다시 셋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키 밸류를 넣고 얘에 대해서 120초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단위는 초고, 그래서 TTL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얘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죽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가 나와요. 나오게 되고, 여기 보면은 -1이 리턴될 때가 있고 -2가 리턴될 때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1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셋을 하고 요 익스파이어로 타임을 안정해주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무한이에요. 레디스 서버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고, 이 -2는 어디 갔나? 이제 키가 익스파이어 돼서 이제 더 이상 없다. 얘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이 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제 레디스에서 되게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제공하죠. 기본적으로 스트링, 뭐 맨캐시드랑 동일하게 스트링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통 쓸 테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스트. 그 리스트에 대해서 rpush, lpush가 있어요. rpush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수평적인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다 넣을 것인가, 왼쪽에다 넣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그거에 맞게 알팝, 알팝도 지원해요. 그리고 랭스 지원하고, 레인지를 통해서 요 범위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걸 지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et은 뭐죠? 자료 구조에서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단순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 set은 순서가 없죠. 네, 순서가 없고, 그래서 set을 지원하는 그 명령어도 있어요. 그래서 set add랑 remove 두 개가 있고, 크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멤버이냐 뭐 이런 그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set을 합치는 s union도 있고, 그리고 이제 z는 이제 sorted set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set은 순서가 없지만 얘는 이제 순서를 보장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z add 하면은 얘가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다가 나만의 그 기준이 되는 밸류 스코어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스코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순서 없이 넣어도 얘가 들어갈 때는 순서대로 가장 적은 숫자부터 들어가요. 그런 기능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시를 지원하는데, 얘는 이제 이 밸류 하나에 이 키 하나에 대해서 이 해시들을 우리 뭐 이제 오브젝트 구조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요 인스턴스 안에 여러 가지의 필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저에 대해서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해시를 통해서, 해시 구조를. 그러면은 해시 get all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하는 그 해시 필드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메릭도 그 아까 그 인크리즈 아까 명령어 있었죠. 그 원자성을 보장하는, 걔처럼 얘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쳐보시면서 하면은 되게 심플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커맨드 지금 레디스에서 지원하는 커맨드는 이렇게 돼요. 이 커맨드는 클라이언트에서 다 기본적으로는 갖다 쓸 수 있는데, 그 여기서 뭐 셧다운도 있고 되게 무시무시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레디스 그 공식 가이드 문서 보면은 그 오픈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명령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제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싶은데 스탑 더 월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어를 쳐서 find all을 하는데 그동안은 레디스가 스탑이 돼요. 그냥 그 스탑이라기보다는 그 포즈 상태죠. 멈춰 있는 상태.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어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 중에서 가려서 쓰게 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그 봤던 뭐 FC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레디스 프로토콜. 그러니까 아까 클라이언트 이제 코드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 실제 얘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오픈되냐면 TCP로 오픈이 돼요. TCP로 그 뭐 별도의 인증 수단 없이 뭐 요 안에서의 패스워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확인하는 차원이고, 그 이상으로 그 따로 별도의 그 보안적인 측면은 없고, 뭐 요 TCP 그 커넥션을 또 SSL을 지원하게 해서 TLS죠? TLS를 지원하게 해서 뭐 구성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평문으로 통신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히 볼게요. 그 예제를 보고 바로 이게 뜻하는 바는 그 내가 5개의 명령어를 줄 거고,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네 번째는 뭐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좀 써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안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서 좀 해볼게요. 그죠? 이거 알아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거 뭐 길지 않으니까 잠깐만. 해볼게요. 이제 레디스 됐어요. 됐고 이제 잘 보이나요? 글자 좀 크게 할까요? 네. 네. 7 36 잠깐만 637 637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첫 번째로 3을 쳐요. 그럼 내가 3개의 명령을 줄 거다. 그리고 요건 이제 어디 갔나? 얘가 뜻하는 건 이제 이 첫 번째 명령어죠. 첫 번째 명령어에 대해서 3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3개의 이제 문자를 보낼 거다. 문자가 엄청 길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바디를 보내는데 이 안에 얘도 TCP라서 이 캐리지 리턴으로 이 명령의 끝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뭐 글 쓸 때 이렇게 캐리지 리턴 있잖아요. 다음 행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인식을 잘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명령어에다가 몇 개의 글자인지 랭스까지 같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t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명령어는 4개를 보낼 건데 key 1을 보낼 거예요. set을 하면은 key랑 value를 보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value를 보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개만 해보죠. my라고 해볼게요. 됐어요. 오케이. 플러스 오케이가 됐어요. 플러스 기호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에러 메시지 표기법인데 플러스는 오케이고 뭐 마이너스는 에러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안 해볼게요. 여튼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들어가 있냐? 그래서 key1이죠. my라고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TCP로 구성이 돼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얘 인터페이스를 다 그대로 구현해 놓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디스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각 언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자바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표가 있고 이게 있는데
이 별표는 이제 레디스에서 직접 그 권장하는 레커멘데이션이고, 이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은 그 6개월 이내 커밋이 있는 활동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디스를 이제 쓸 건데 그 어디였지?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 레디스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예제도 많고 책도 이 책 다 제디스 나와 있더라고요. 예제를 볼게요. 일단 스프링 보고 그냥 생 제디스 기본부터 볼게요. 얘를 가리려고 했는데 아이디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걸 박아주네. 무슨 말인지 아나요? 여기 원래 이렇게 가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디가 다 표시해줬어요. 그냥. 여튼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제디스 이 클라이언트는 그 이런 식으로 그 U 제디스 하면은 매번 커넥션이 연결되고 바로 그 커넥션이 생성되고, 그래서 여기에다 키 밸류로 이렇게 집어넣고 얘를 제디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명령.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아까 그 우리 봤던 커맨드들 있죠. 그것들을 거의 다 구현해 놨어요. 제가 뭐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다 구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도 이따 시간이 걸리니까 이따 몰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제디스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클라이언트를 이런 식으로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JDBC 쓰듯이 매번 커넥션 열어서 그 뭔가 오퍼레이션 하나 하고 바로 닫고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풀이라는 걸 쓰는데 이 커넥션 풀, 커넥션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도 그런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제디스 풀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풀 사이즈를 몇 개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최대 개수 내가 20개를 지정했는데 20개 이상으로 커넥션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블락해버려라. 블락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생성하지 않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얘는 그 20개까지 돼 있고 그 밑에 지금 풀 사이즈보다 한 개 더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풀.get 리소스 하면 이게 그 하나의 그 클라이언트 그 커넥션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지금 보면 19개까지 가져왔어요. 제디스를 가져와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19에서 행 걸려있죠. 19는 0부터니까 21개고, 그래서 이 다음에 걔 21번째 걔는 리소스를 했는데 얘가 지금 없으니까 행이 걸린 거예요. 이전 애들이 리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네버다이니까 종료하고 다시 볼게요. 그래서 뭐 이제 퍼스트 클라이언트를 첫 번째 가져와서 얘에다가 셋을 하고 넣고, 그 다음에 세컨드에서는 세컨드 클라이언트에서는 얘를 아까 넣었던 거를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예제를 했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파이프라이닝,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할 때 이거는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하나 연결될 때마다 커넥션을 맺고 끊고 이러죠.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벌크로 인서트를 하고 싶어요. 다 넣고 싶어.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비용과 이 커넥션은 어느 커넥션에는 맺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소모되죠. 그 비용이 너무 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커넥션을 하나 맺어두고 그걸 통해서 계속 스트리밍으로 그냥 쏴주는 파이프라이닝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레디스도 그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위에 거는 이제 위드아웃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제디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냥 다 셋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에 파이프라인드라는 걸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가져오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셋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000개밖에 안 넣었는데도 얘가 한참 걸리고 있어요. 지금 43초 걸렸어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쓰면 이거 엄청난 차이죠. 40초 대 0.1초예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 거는 지금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장 낮은 티어를 써서 그 성능이 가장 낮아서 네트워크나 그런 게 느려서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자바 자체 여기서는 뭐 스프링 소스가 없었죠. 자바 네이티브로 쓰려면은 이렇게 쓰면 된다,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스프링은 이제 두 가지로 가져왔는데, 스프링 안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스프링에서 이 레디스를 DB처럼 레파지토리처럼 쓰는 법이 있고, 그리고 멤캐시드처럼 얘를 그냥 단순히 정말 우리가 원하던 메모리 캐시용으로 쓰는 그런 간단한 것에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디스 예제를 찾아보면은 이 DB처럼 사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NoSQL처럼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 프로젝트 구성에는 이 레디스 그리고 그 메모리 DB는 H2를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처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업 데이터를 세팅해 줘요. 얘는 이제 H2 DB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DB 콜을 해서 이 셀렉트 올을, 이 세 가지를 다 셀렉트 올을 하지만 얘 전부 다 리스트로 가져온 거니까 이 다음 콜부터는 캐시에다 넣고 싶어요. 이 캐시를 DB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캐시를 캐시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get all을 했을 때 이 GP 리파지토리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도메인이고, GP 리파지토리는 요거에 연결된 스프링 데이터 JPA로 연결된 H2 지금 DB예요. 거기서 그냥 find all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 다 가져온다는 뜻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캐셔블은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추상화된 캐싱 어노테이션이죠. 이걸 썼을 때 내가 요거에 대해서 쓰는 키는 요거고, 그래서 요거 예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일단 확인하기 전에. 다시 살리고 케이지 클라이언트에서 레디스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죽였고, 레디스 다시 스킬라 왜 기체가 안 죽? 요거 기본 옵션이 다 디스크에 저장된 옵션인가요? 기본 디폴트 설정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 레디스를 내렸다 올렸는데도 이전에 기존에 있던 애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얘 다 없애고 싶은데, 없애는 건 뭐지? 없애는 방법은 파일을 지우면 돼요. 알드 파일을 지우면 돼요. 그게 있어요? 그거요? LL 어디 있어요? 설치 디렉토리. 레디스 기본 설치 디렉토리 좀 알려주세요. 난 유명으로 설치 안 했어. 저도 컴파일 하긴 했는데. 파일이었어요? 네. 그거는 위치가 안 나올 텐데. 아니 얘는 실행문고 뭐 여튼 플러시 올이 있네. 있네. 플러시 올 플러시 DB.
있죠. 오케이. 더 날라갔어요. 나갔고 이 상태에서 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 최신 버전으로 다 세팅을 했는데 막 컨피그랑 이런 것들이 그 뭐지? 다 1점대 버전?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 1점대랑 막 다 그런 버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삽질했어요. 어제 그래서 5시 잤어. 지금 잠깐만. 네, 기본적으로 얘 테스트 컨트롤러는 그냥 레디스 밑에 개돌이라고 해놨고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지정한 대로 그 H2DB에다가 이 세 개를 인서트를 했죠. 인서트를 했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개돌을 하면 잠깐 이거 잠깐 기간이다. 이렇게 고 다시 한번 했을 때 얘는 또 뭐야? 기본적으로 레디스가 외부 설정을 외부에서 접속을 막아놔가지고 프로젝트 모드가 잡혀있는데 걔를 풀어줘야 돼요. 네, 됐죠?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디버그 모드 걸어놔가지고 여기 첫 번째로 접근을 해서 이제 다 가져오는데 여기 보면 셀렉트 여기 퀄이 남겨있죠. 셀렉트를 다 해와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 리스트가 리턴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까 그 메소드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엔 셀렉트가 없죠. 바로 이 캐시가 들어가서 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캐시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 이걸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자바에서 자체적으로 시리얼라이즈한 그런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지금 얘는 또 잘 봐야 되는 게 얘 자체는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죠. 리스트를 어떻게 제디스에다가 객체를 넣을 건가? 어떻게 넣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내가 투스트링을 해가지고 뭐 이런 그 오브젝트 안에다가 투스트링을 직접 해줘서 그거에 맞게 내가 직접 매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이제 아니면은 그 JVM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택한 방법이 이 잭슨 아시나요? 그 자바 스프링 하시면 다 아시겠죠? 네. 그 이 제이슨 매퍼를 통해서 이렇게 시리얼라이즈 하는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레디스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시리얼라이즈를 하는 방법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키랑 밸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을 나눠서 하는 거고, 키는 우리 이제 스트링으로만 쓰니까 스트링 시리얼라이저가 되는 거고, 이제 밸류에 대해서는 잭슨을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잭슨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다른 것들 볼게요. 그 풋이 있는데 풋 아이디는 1이고 네임은 뭐 이거다 하면 이거에 대한 응답이 왔어요. 왔고 그럼 걔는 어떻게 들어갔냐? 1 만든 것 같은데. 지점을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그 제이슨 시리얼라이즈를 썼죠. 그래서 얘가 제이슨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본 건 이제 정말 캐시 기능으로 썼을 때를 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DB처럼 이제 템플릿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스프링에서는 레디스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레디스의 그 오퍼레이션들을 매핑해 놓고, 얘를 처음에 만드는 방법은 뭐 먼저 커넥션 팩토리부터 보면 커넥션의 호스트 포트를 지정한 컨피그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 이제 커넥션 팩토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레디스 템플릿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랑 밸류를 어떻게 시리얼라이즈 할 것인지 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레디스 템플릿이 이제 생성이 돼요. 레디스 템플릿 안에는 그래서 보면은 얘 자체만으로도 기능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OPS 이렇게 해서 나와요. 얘네는 아까 우리가 본 그 자료 구조들이죠. 그 자료 구조들에 따라서 오퍼레이션 그룹이 있어요. 명령 그룹이 있으니까 걔네를 쓸 수 있는 것들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오퍼레이션 for value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애를 보면 get, 뭐 set, 뭐 이런 애들 다 묶어놓은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디스 템플릿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이렇게 오퍼레이션들을 각 그 자료 구조에 맞게 쓰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얘는 사실 그냥 얘 오퍼레이션 for value를 부른 거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얘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et을 한다 그러면은 value operations 안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오퍼레이션이 지정돼 있으니까 이제 get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캐시에다가 쓸 때 그 네임스페이스를 정하죠. 네임스페이스가 왜 중요할까요? 이 어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다 쓰는데 내가 만약에 유저라는 애만 이렇게 그 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캐시에다가 넣을 때 유저 뭐 아까처럼 1000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없으면은 키만 들어가면 딱 요것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뭘 뜻하는지 우리가 그 레디스 키에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뭐 유저 뭐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캐시 쓸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레디스 서비스라는 안에서는 GP라는 애를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로 지정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그렇고 클라이언트 코드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아까 레디스 템플릿 설정하는 거 방금. 네. 여기 보면 커넥션 팩토리 만들 때 레디스 스탠드얼론 컨피그레이션에서 포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단위고 클러스터를 쓸 때는 다른 클래스를 써요. 그때는 이제 호스트나 포트가 리스트로 바뀌게 돼 있어요.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되게 간단해요 설정이. 사용하기도 되게 간단하고. 이 안에 보면 레디스 노드들을 지정해주고
맥스 리다이렉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패스워드는 뭐 레디스에 이제 그 키페어로 해가지고 키페어가 아니라 이제 서로 동일하게 갖고 있는 값인가요? 패스워드는?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밸류는 안 써. 나 전 안 써. 다시 요 그 패스워드 있잖아요. 이게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동일한 값을 갖고 있네. 네. 맞죠? 네. 지금은 안 하신 거죠? 네, 지금 설정 안 해놨어요. 디폴트로 이게 오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넌으로 돼 있어. 네, 넌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이걸 설정 안 해서 네. 아까 전에 프로젝트 모드 메뉴를 직접 세팅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이게 네. 이게 보안을 이걸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보안을 취약해서 암호를 일부러 넣어주는 거예요. 아, 최소한의 그걸로. 네. 그래서 이 암호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호스트를 여러 개를 클라이언트에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마스터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클라이언트 코드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게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싫으면 그거를 이제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거를 하드 코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된 거는 이제 프로퍼티 파일에다가 주는데 그래도 결국엔 그건 하드 코딩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정 파일을 바꾸면 시작은 무조건 해야 되고 서버가.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프로퍼티 자체를 원격 프로퍼티로 원격 프로퍼티로 보통 스프링에서도 그걸 지원해줘요. 잘 안 쓰는. 뭐 DB에는 어떤가. 근데 뭐 DB에서 넣어서 저희가 가져도 되고 아니면은 원격 프로퍼티 시스템을 스프링에서 프로젝트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좋대요. 네네. 그걸 써도 되고. 네. 그렇죠. DB로도 많이 써죠. 그냥 편하게 공통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죠. 또 궁금하신 거 있네. 가요. 네. 그거